끝나지 않은 여정, 변화의 물결소.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로 읽는 인간의 욕망과 부의 흐름. 새로운 부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 네, 이번 코너는 금요일마다 가상자산 시장을 파헤쳐보는 크립토온입니다. 이 증시가 폭락한 검은 월요일을 보내면서 비트코인을 중심으로도 가격 화폐의 가격이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그 이후 지금은 가격을 회복한 모습인데요. 이제 그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 가상자산 컨설팅 업체 원더프레임의 김동환 대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검은 월요일 전후로 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들도 그 가격이 급락세를 겪었는데 당시 비트코인이 저점까지 얼마나 떨어진 거였습니까? 최근에 한 7월 말 정도에 기록했던 고점이 7만 달러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하락할 때 기록했던 저점이 4만 9천 달러. 그러니까 30% 떨어진 거예요. 네. 근데 그 30%가 거의 한 이틀, 3일 만에 슉 떨어졌죠. 네, 이 재작년에 FTX라는 그 거래소가 사기 혐의로 파산했을 때 이후로 이게 가장 많이 하락한 거라고 하니까 투자자들이 좀 놀랄만했습니다. 이게 이제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 사이에는 이런 약간 밈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지면 항상 암호화폐 투자는 사이클이 있거든요. 네네. 상승과 종료 사이클이 있는데 지금이 종료 사이클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낙폭이 컸다. 네, 낙폭이 컸던. 그러면 시장에서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일이 터지고 나서 사실 뭐 주식 시장이든 뭐 다른 시장에서도 뭐 엔캐리 자금이 언와인딩 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찾고 있잖아요. 네. 지금. 근데 크립토 시장에서는 사실 그 전까지는 오히려 분위기가 좀 좋은 편에 속했고 떨어지는 거는 떨어진다 해도 뭐 한 6만 달러 정도까지 조정되겠지 정도의 시각이 지배적이었지. 네. 뭐 이게 4만 9천까지 가는 거는 시나리오에 없었기 때문에 다들 좀 많이 당황을 했죠. 말씀해주신 그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면, 그러니까 엔화를 이제 좀 저금리에 싸게 빌려서 네. 어떤 다른 자산에 투자를 하고, 이제 그랬다가 그 이제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니까 이자 부담이 더 커지고, 그래서 그 엔화를 갚기 위해서 그 기존에 투자해놨던 자산들을 파는 과정에서 어떤 각종 자산들 가격이 떨어졌는데, 그러면 그때 그 엔화를 빌려서 투자를 한 종목들의 미국 주식 말고 이 가상화폐가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까? 요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엔캐리 트레이드는 일종의 빚투죠. 빚투인데 네. 우리나라에서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 싼 금리로 돈을 조달해서 하고, 보통은 투자를 어디다 하냐면 안전자산에 많이 해요. 채권 같은 걸 산단 말이에요. 돈을 네. 많이 빌려가지고. 네. 근데 이제 금리 차가 뭐 한 3%, 4% 되니까 그 안에서 사실은 무위험 차익 거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부터 위험 자산 중에서 특히 몇 가지 섹터, AI라든지 네. 아니면 뭐 암호화폐도 그 중에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몇 가지가 그냥 계속 올랐거든요. 뭐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영향이 있었고, AI는 이제 AI 특수 때문에 굉장히 이게 지금 상승률로 보면, 기간 상승률로 보면 네. 비트코인보다 엔비디아 상승률이 높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좀 좀 이상한 상황이 계속 벌어졌었고, 네. 그 사람들이 제 생각에는 이런 시기에 싸게 돈 빌려서 비투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왜 제가 이렇게 생각하냐면, 실제로 AI 주식들도 굉장히 낙폭이 컸었고, 비트코인 쪽은 온 돈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이게 갑자기 10%씩 자산이 다 떨어지면 사람이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일 먼저 처분하는 게 위험 자산입니다.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런 위험 자산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많이 던졌던 것 같고, 또 하나의 이유는 그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어떤 악성 잠재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네. 그래서 7월 초부터 뭐 독일, 제가 저번에 출연했을 때 이제 독일 정부에서 비트코인 판 얘기 또 했었고, 네. 마운트곡스라는 거래소에서 사실은 이제 파산을 했기 때문에 채권자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비트코인이 또 수십만 개 있다, 뭐 이런 얘기 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상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에 그렇게 큰 악영향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물량은 가격이 오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팔지 않았다가, 이번에 시즌 종료야? 라는 생각이 들면
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 물량이 많이 나오는 바람에 아. 낙폭 자체는 비트코인이 제일 컸거든요. 음. 그래서 많이 하락을 했던 게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비트코인은 이번 기회에 이제 위험 자산이라는 게 확인됐다. 이 말이 딱 귀에 들어오네요. 뭐 위험 자산이기도 하고 안전 자산이기도 하지만 네. 어쨌든 이번 같은 경우는 뭐 완전히 금처럼 움직이진 않았죠. 네. 그런데 그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이지만 이더리움 낙폭이 좀 컸는데 이건 네.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데 네. 그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 악성 매물이 네네. 이더리움은 없었었어요 그동안. 네. 근데 최근에 생겼어요. 아. 제네시스 캐피탈이라고 해서 네. 여기는 이제 그 예전에 한국에서 만들었던 테라 루나 코인 그 사태 때 네. 망했던 미국의 굉장히 큰 자산 운용사예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도 파산을 해서 이제 채권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에셋 중에 자산 중에 비트코인도 많은데 이더리움이 많은 곳이었어요. 여기는 아. 이걸 다 팔아야 돼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최근에 팔겠다고 이제 옮겨놓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터지는 바람에 아. 그게 시장에 다 나왔을 가능성이 높고 네. 그럼 이제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훨씬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번 하락에서. 그래서 그런 이유가 첫 번째로 있고 네. 또 하나는 이게 비트코인 이더리움에는 특히 이제 디파이라고 부르는 약간의 금융 같은 게 있어요. 이 안에서 뭐 돈도 빌려주고 보험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대출이 많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맡기고 거기에 상응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빌리는 거죠. 달러를.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잡아놓은 대출 포지션들이 가격이 내려가면 아주 칼같이 반대 매매가 돼요. 아. 그러니까 한국이 아니라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반대 매매가 하루 있다가 하거든요. 하루 있다가까지 이게 일정 레벨을 못 맞춰주면 네. 이제 반대 매매가 들어가는데 이제 이 코인 세계는 그게 없습니다. 그냥 속된 말로 얄짤없네. 얄짤없이 네. 요거 내려가면 바로 터져요. 아. 근데 이게 터지면 반대 매매가 있으니까 또 매도가 늘어나잖아요.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청산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게 되게 무서운데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디파이에서 이런 대출 물량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더 하락폭이 순간적으로 크게 나왔던 것으로. 네. 그래서 그러다가 또 이제 이더리움 가격도 상승하는 게 이제 현물 ETF가 상장이 됐는데 좀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금 유입이 이제 좀 뭐 원래는 이게 없었다면 이 하락이 없었다면 네. 요때쯤 이번 주쯤 해서 자금이 이제 순유입으로 전환되겠다. 네네. 이런 예상들이 실제로 있었었고요. 예. 근데 이게 하락이 생기면서 사실은 좀 많이 어그러진 건데 아. 최근까지도 순유입보다는 순유출에 가깝게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 어제 이더리움 가격이 한 10% 정도 올랐습니다. 네. 근데 아직은 조금 언제든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일각에서는 이 해리스 돌풍 때문에 뭐 트럼프 트레이드가 약화됐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럼 최근 가상자산 약세에는 좀 이런 정치적인 요인도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섭외 전화를 저번 주에 받았는데 네. 사실 오늘 이 얘기를 했었어야 됐어요. 이 하락이 없었다면 이 얘기를 했을 텐데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24 비트코인 컨퍼런스라는 곳에서 트럼프가 연설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지금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21만 개 정도 있어요. 네. 굉장히 많아요. 전 세계 비트코인의 1%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안 팔게. 그리고 나는 이거 전략적으로 비축할 거야. 아, 석유처럼요? 네. 네. 그러니까 코인 가진 사람들이 어땠겠어요? 굉장히 좋아했겠죠. 그래서 막 난리가 났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막 오르고. 네네. 사실 그래서 7만 달러 근처까지 갔던 건데 그 다음 날에 네. 미국 정부가 갑자기 가지고 있었던 그 21만 개 비트코인 중에 3만 개를 팔 것처럼 옮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아주 명확한 정치적 제스처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지금 바이든 정부잖아요. 네네. 바이든이 지금 대통령 난데 뭐라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팔 것처럼 옮겼고 실제로 그 중에 1만 개 정도를 팔았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7만 달러에서 6만 5천 달러까지 굉장히 빠르게 내려왔고 이런 것만 봐도 네네.
굉장히 정치적으로 지금 그 미국 대선의 한복판에 거의 비트코인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또 하나 재밌는 거는 그래서 후보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바이든에서 이제 네. 해리스가 됐는데 해리스가 몇 번을 미국에 있는 그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과 이제 후보니까 만나야 되잖아요. 예. 만나서 잘해줄게요.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민심을 좀 도닥거리고 해야 되는데 계속 이게 연기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왜 연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민주당에 우리가 이런 거 해줄게라고 얘기할 만한 정책이 없어요 지금 암호화폐 정책이. 그러니까 만나도 해줄 말이 없으니까 연기를 시켰는데 결국에 어제 만났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폭스 비즈니스나 이런 블룸버그나 이런 이제 매체에서 보도하기로는 거기서 굉장히 고성이 오갔다고 해요. 어. 그러니까 잘 지내보자라고 하면서 만났는데 오히려 거기서 싸워가지고 지금 사실 상황 자체는 트럼프가 되면 비트코인 좋고 해리스가 되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그림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네. 다음 주에는 이제 크립토4 해리스 타운홀 미팅이 개최되지 않습니까? 그럼 네. 이제 여기서는 어떤 말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 바로 그 미팅에서 암호화폐 관련한 얘기가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좀 비슷하면 네. 서로 내가 낫다 이렇게 싸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게 너무 쟁점이 이쪽이 아니고 네. 해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어떤 트럼프의 이 사람이 이제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트럼프의 어떤 범죄자적인 면 이런 부분을 많이 공략을 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해리스가 급조된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제가 보기에 굉장히 급조된 그런 티가 많이 나거든요. 네. 뭐 암호화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뭐가 있어야 되는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제 저는 입장이 좀 난처합니다. 사실 미국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미국에서 이제 코인하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좀 많이 실망스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네. 주로 이제 그런 쪽으로 일단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 네, 이제 시간 관계상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네. 그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월요일 이후로는 이제 가격이 비트코인 가격이 좀 이렇게 반등한 모습인데, 아까 말씀해주셨던 그 파산한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던 물량이 이제 시장으로 나오면서 약세를 보였다가 지금은 반등을 했으니까, 어떤 이 물량에서 나오는 매도세가 좀 진정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비트코인에 한해서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오버행 물량, 악성 매도 예정 물량들이 네네. 거의 제가 보기에는 그냥 없어졌다고 봐도 될 것 같거든요. 이번에 팔 사람들은 다 팔았다. 그러면 위에는 이제 굉장히 이게 청정 지역이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올리려고 하면 조금 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장애물이 없는 네. 그런 상황인데 결국에는 뭐 엔캐리 트레이드 언와인딩이 다시 재발될 수 있다 이런 관측들도 있고 네. 지금 이제 매크로 이슈가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겠지만 네. 어쨌든 악재가 굉장히 많이 소멸되면서 그거 자체가 호재가 된 상황은 맞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가격 상황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크립토는 원더프레임의 김동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